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화 산단 유치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객 1억 명 달성과 해상 풍력 등 전략 산업 육성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컴퓨터의 두뇌인 중앙처리장치부터 출고대란을 불러온 차량용 반도체까지 데이터를 해석하고 계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 검수 등을 여러 기업이 나눠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함께 반도체 특화 산단 유치에 뛰어든 전라남도도 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물론 중소기업들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인재 육성과 산단 조성이 논의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전후방 산업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치할 것인가. 김 지사는 반도체와 함께 관광객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 명을 목표로 관광을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 확대 외에는 눈길을 끌 만한 관광 콘텐츠 등 이렇다 할 방향이 없다는 점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관광의 기반적인 여건, 또 문화예술, 관광 그런 차원의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리면서 김 지사는 또 기존 핵심 산업인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일자리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전남이 주도해 정부를 이끌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설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당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어제 전남대학교에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육성은 대학을 넘어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가 가능하려면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고위원 선거에 1인 2표 가운데 1표를 권역별 투표로 강제한 것은 지역 출신 정치인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어제 전남대에서 열린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이나 영남, 충청권 인사가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해서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광산구의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태환 의원과 진보당 국강현 의원을 대상으로 의장 선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18명 가운데 김태환 의원이 14표를 얻으면서 당선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자체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광산 갑과 을 지역위원회별로 서로 전반기 의장을 하겠다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사흘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뽑기로 후보를 정해 빈축을 샀습니다. 또 소수 정당 의원이 4명이 있는데도 사전에 원구성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흥의 김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국한 네팔 출신의 노동자들로 벌써 5달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김 건조 등 수산물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고흥군 한 마을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이 마을의 김 공장을 비롯해 주변 업체 등 모두 7곳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씩, 많게는 5명이 한꺼번에 잠적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4명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전날 그만두겠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일을 하고 일어나니까 없는 거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숙소에 가보면 없는 거죠.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카나카이시에서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네팔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춘 겁니다. 주한 네팔 대사관을 통해 카나카이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고흥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다른 업체 임금이 많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공군으로부터 무단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5개월째 외국인들을 찾고 있지만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사건 이후 법무부 측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탈자가 많다는 이유로 1년간 공군 전체의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제한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각 기자입니다. 법무부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현장 조사를 벌인 고흥의 김공장은 모두 7곳입니다. 이 가운데 4개 업체가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는 등 준수 사항을 크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들 업체에 최대 3년간 계절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1년 동안 공군 전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불허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고흥군이 주도해 외국인들을 데려와 놓고 무단 이탈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고흥 지역 전체 어가를 비롯한 농가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400여 명에 이어 내년에도 500여 명 고용을 계획했던 고흥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양구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 70여 명이 무단 이탈했을 당시에도 자치단체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며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주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군 전체적으로 계절 근로자 배정을 제외한다는 것은 솔직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한 관계자는 지자체 관리 책임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아직 계절 근로자 배정 심사 협의회가 열리지 않아 고흥군에 대한 제재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흥군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과도한 제재 조치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파출소 공기 화살총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순찰팀장 A 경감을 여수경찰서 경묵과로 인사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공기 화살총 피습 당시 A 경감을 비롯해 경찰관 5명이 용의자 도주 이후에도 파출소 내부에 머무르는 등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A 경감의 현장 지휘 여부 등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조사해서 정식 감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여수시 모 파출소에서 20대 남성이 파출소 출입문 틈으로 공기 화살총을 쏘고 달아났다가 12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당시 파출소 직원들이 범인 검거에 나서는 대신 옥상으로 피신하거나 상황실로 지원을 요청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9시 40분쯤 고흥군 도양읍 한 마을의 전신주에서 전선 작업을 하던 40살 A씨가 약 6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허리에 차고 있던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와 연결된 줄이 끊어진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정확한 사고 경위를 통해 조사 중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건립한 전라남도 도민발전소가 처음으로 수익금의 일부인 2천만 원을 전남 인제육성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2020년 12월 구례 섬진강 어류생태관에 설치한 태양광 500kW 규모의 제1호 도민발전소 수익금의 일부입니다. 전남 도민발전소는 앞으로 20년 동안 발전소 수익의 50%를 전남 인제육성 장학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민선 8기 시정 목표를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로 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이 같은 시정 목표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청년이 찾아오는 기회의 도시이자 매력적인 관광 문화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새로운 시장의 의지와 철학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민선 8기의 비전 실현을 위해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신생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한편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의 성격과 이에 적합한 사건의 명칭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순천대 11구 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상황과 시각에 따라 여순 봉기와 반란, 폭동, 항쟁 등으로 불려왔지만 사건의 성격에 맞는 바른 이름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또 여수 순천이라는 지명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더운 곳들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담양, 영암이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양은 5에서 40mm, 많이 오는 곳은 60mm가 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 26도, 영광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곡성과 구례 33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3도, 해남 34도, 완도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해상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30도를 웃돌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